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 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쥐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에서 열쇠를 찾아들었다. 벨을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다. 그럴 생각에 미안해져 나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요.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잇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2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2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네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연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연과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연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희연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배를 누르는데요. 배를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에 담아 시아버지네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키스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깼다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팬티 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의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모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그 짓거리를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 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더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깼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매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뺏어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모델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원래 저는 꽤나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몸매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 헬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몰랐지만 제 몸은 근육이 잘 붙는 몸이었던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라인이 잡히더라고요.
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주위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제 자신도 건강해진 게 느껴져서 그 뒤로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한 지 벌써 5년 차가 넘었는데 이제는 몸만 따지면 그 어떤 남자에게도 꼴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죠. 그리고 타고난 골격 자체가 좋은 편이라 같은 옷을 입어도 옷발도 잘 받았고 근육도 모양이 이쁘게 자리 잡아 저는 피트니스 모델로 일하게 됐어요. 제 라인을 드러내는 일이라 살짝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은근 저의 근육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차라 좋은 기회라 생각했죠. 그렇게 통통했던 제가 피트니스 모델 자리까지 오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저는 라인 관리뿐 아니라 얼굴이나 청결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눈썹이나 인중, 턱, 겨드랑이 왁싱 등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하고 꾸미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왁싱샵에도 남자 전용 금액은 얼마인지 써붙여 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평소에 자주 가던 왁싱샵이 있는데요. 그곳은 집 근처에 있어서 작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연하게 집 근처에 있는 그곳을 방문한 이후로 계속 그곳만 다니고 있어요. 보조기구들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자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신 데다가 실력도 좋으신 편이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겁이 많은 편인데 아프지 않게 잘해주시니까 부담이 없었죠. 저는 그곳을 피트니스 모델하기 전부터 눈썹 왁싱이나 인중털 제거 등을 하려고 방문하고 있었어요.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여사장님은 저랑 5살 차이 나는 누나였는데 꽤나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항상 머리를 한쪽으로 묶어 올리고 약간은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계신데 솔직히 볼 때마다 눈길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면 누나는 얘가 어딜 보냐며 호호 웃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고 저는 누나 옷이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 아니냐며 장난도 쳤어요. 우리는 꽤나 친해진 상태라 진짜 동네에 아는 누나 동생 사이처럼 재밌게 대화도 하고 그랬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다니던 샵이어서 안 친해지려야 안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 길 가다 마주치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좋은 누나라 생각하고 지내던 차였죠. 첫 만남은 왁싱샵 고객과 사장님의 만남이었지만 오래 보다 보니까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 연애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누나가 가끔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때면 장난식으로 그럼 누나 나랑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욕을 먹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던 우리에게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피트니스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몸에 난 모든 털들을 제거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인즉 소중한 곳의 털까지도 모조리 없애야 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저는 솔직히 이것만은 살짝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사장님과 손님의 사이였다면 누나 왁싱샵에 가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겠지만 워낙 얼굴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지 오래라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다른 곳을 가려니 더 엄두가 안 나서 차라리 눈 딱 감고 누나네 샵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진 촬영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누나에게 예약 전화를 했는데요. 누나도 처음에는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한다 하니까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같이 잘 지내오던 남정네에 그곳을 보는 게 민망한 모양이었죠. 그래도 그녀는 자기가 아니면 누가 너 해주겠냐며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평일 저녁 저는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누나네 샵으로 가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해줄 누나도 넉살 좋게 인사할 저도 둘 다 살짝은 어색한 분위기가 맴돌더라고요. 이제 곧 제 그곳을 누나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사실에 지금이라도 못하겠다며 뛰쳐나가야 하나 고민도 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곳에 예약하려고 한들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상황이 급박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뻔뻔해지기로 결심했어요. 누나는 따로 마련된 욕실에서 그곳을 씻고 오면 된다며 알려줬고 저는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잘 씻고 왔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곳을 가리고 나왔는데 진짜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거기가 서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발 거기가 얌전히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간이 침대에 누웠죠. 누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준비를 했고 드디어 수건을 치우고 제 그곳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살짝 흠칫하긴 했지만 이내 집중을 하며 왁싱을 시작했어요. 눈썹 왁싱을 받는다든지 턱 왁싱을 받았을 때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는데 그날은 그렇지 못했죠. 저도 남자인지라 누나가 제 그곳을 만지며 왁싱을 하는데 너무 아프면서도 살짝 기분이 업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초반에는 왁싱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곳이 얌전히 가라앉아 있었는데 점점 더 털이 사라지면서 아픔은 사라지고 자극만 남더라고요. 제발 이러면 안 된다며 눈을 질끈 감고 애국가를 불러봤지만 제 그곳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버렸죠. 민망한 나머지 누나 눈도 못 마주치고 속으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문득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남자분들 왁싱 받으러 오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나는 은근한 말을 덧붙였어요. 너 이렇게 안 봤는데 정말 크고 훌륭하다고 말을 하면서 은근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누나한테 잠시만 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나가 차라리 한번 빼면 금방 가라앉지 않겠냐 말했어요. 순간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 뜻을 깨닫고는 그곳에 더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와중에 살짝의 기대를 하고는 누나한테 풀어줄 거냐고 떠봤고 그녀는 역시나 예상대로 그저 아무 말 없이 슬쩍 간이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짜릿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 더 사이가 가까워져서 가끔씩 서로가 원할 때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단 한순간의 경험만으로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일단은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며 즐거운 만남을 해볼까 해요. 단골가게 여사장님과 즐거운 만남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팍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은수는 저에게 그냥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향한 제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졌다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누나. 우연히 스친 손길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남매끼리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말해야 좀 살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주말만 되면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라 저랑 누나랑 둘이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긴 정말 이뻐요. 솔직히 제 친구 놈들은 다 우리 누나 몰래 침 흘리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제가 내 누나가 아니라 여친이었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뭔들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나갔죠. 참고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매는 아닙니다. 암튼 데이트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 친구라는 여자애가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섹시한 스타일. 솔직히 좀 쫄았어요. 우리 누나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여자애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데 진짜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러더니 누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누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죠. 뭔 얘기를 저렇게 수상하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죠. 맞다. 제가 그날 친구놈한테 디카를 빌렸거든요.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진짜. 제가 누나한테 디카 자랑하면서 누나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시큰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 옷 입고 찍자. 응? 하면서 졸랐죠. 그 옷이 뭐냐면 이거 말해야 하나. 누나는 알았어. 친구 가면 다시 얘기하자 하며 말을 끊었고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10분쯤 지나서 누나가 내 방으로 왔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옷 있잖아요. 암튼 좀 야한 옷이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앞쪽이 훅 파인 티셔츠. 누나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누나가 그 옷 입고 나오는 순간 저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누나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포즈 다 시켰죠. 다리 꼬고 앉아보라고도 하고 허리 숙여보라고도 하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누나는 또 순순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날뛰죠. 진짜 사진 찍고 나서 누나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말해야 하나. 모르겠다. 말해버리자. 제가 그때 몽정 비슷한 걸 했어요. 진짜 미치겠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나가 깼는데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똘똘이가 똘똘하게 성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제 옆에서 일어나려다가 잘못해서 제 똘똘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잠결에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저희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누나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나 손이 위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누나 손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설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나.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데 누나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왜? 그게. 누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가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까 전의 일 때문인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누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무슨 겨우 입을 땐 제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아해. 연철아.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누나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누나, 제 품에 안겨오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를 안고 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처럼.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말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매였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안해. 누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사과였죠. 저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저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누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누나가 조금 진정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누나 좋아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연철아,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제 고백에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누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던 누나의 손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나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누나, 다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사랑해. 연철아.
누나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